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때 늘 100점 받던 우리 아이가 왜 고등학생이 되면 등급이 하락할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어떤 분한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서 경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일 것 같고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돼도 시험이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딱히 복잡하게 시험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니즈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딱 되면 이제 조금 어려워졌네 하는 정도지만 늘 100점 받다가 3학년 돼서 93점을 받는다고 어머님들은 당혹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서 중3까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받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별다른 공포감이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영어에 좀 더 국한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은 영어에 대한 성실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갑자기 확 어려워져 버리죠. 물론 고등학교 영역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역의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학군 지역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데 영어를 준비를 전혀 안 해놨다. 이제 문법과 독해와 듣기와 라이팅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문법이 많이 어려워져요. 10문장 정도를 줘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의 개수를 묻거나 틀린 문장으로 짝지은 것을 묻고 있는 객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 혹은 주관식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너무 기본적인 것만 보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고1 중간고사 때 말도 안 되는 등급과 성적을 받고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의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이 이야기는 조금 논외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요즘 흘러가는 대학 입시의 흐름을 보면 내신 우수자 전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선 그리고 특히 영어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중학교 때 거의 100점 맞고 늘 유지하던 친구들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A는 성적이 완전히 무너져서 4등급, 5등급을 받게 되고 B라는 친구는 여전히 같은 성적을 받고 1등급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죠. 뭐냐면 중학교 때 심도 있는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행을 너무 많이 치고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반대고 아주 특출나게 똑똑한 영재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많은 선행은 전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영어도 수학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공부를 미리 해놨느냐에 따라서 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난이도가 중2에서 중3 때 조금 뛰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우지를 못하고 문제를 시험 현장에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공부할 양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든 걸 암기로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고등 영역에 와서
내신을 만나게 되면 중학교 때 2개 과에서 3개 과 정도의 교과서 위주의 암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 훨씬 어려워진 교과서를 2개에서 3개 과 정도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장의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다 할 수 없는 데다가 교과서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부교재라는 게 등장을 해서 지문수가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것도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문장 수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암기로 내신이 가능했던 것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암기로 하기에는 문장의 양이 10배가 넘어가고 난이도 자체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아주 특출나면 모르겠지만 암기력이. 그렇지 않고서는 암기로 대처가 안 돼요. 익숙하게 많이 봐두고 내신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문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중학교 때 충분하게 학습을 통해서 꼭 선행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심화된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 유리하다가 아니라 그냥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고등 내신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시간에 쫓기게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어렵고 함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성적도 하락하게 돼요. 이거는 비단 중계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했었지만 개포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기억들이 나는데 그 문제들도 결국 함정들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또 차이점도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 내신에서 특히 영어에서는 문장을 그냥 두지 않죠. 외부 지문을 끌어오거나 섞어서 또는 교과서나 부교재 지문인데 그걸 다 변형해버려요. 문법적으로 변형하고 문장을 전환시키고 때로는 그 문장을 영작하는데 밑에 조건을 주는데 문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작을 하지 못하게끔, 즉 원래 교과서에서 달달달 외웠어도 그대로 쓰면 정답이 아니게끔 만들어놔요. 그런 함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 점수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들한테 공포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니 대처를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공포감 조장하는 거 저는 정말 반대예요. 싫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는 하셔야 돼요. 준비한 자에게 행운이 오죠. 기회가 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딱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어학원 스타일로 공부해 오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입시 영어 스타일에 대해서 가미가 돼야 돼요. 어학원을 다니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는 입시 영어 체제를 가미하든 아니면 전환을 하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법만 딱딱한 문법만 문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배워야 돼요.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우리가 늘 배우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문장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어법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난이도 있는 서술형 주관식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영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영작이 단순 디베이트의 영역에서 한 패러그래프 안에 괜찮은 주제를 가진 글을 쓰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한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글 쓸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오늘 사실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얻어가시는 게 많은 내용들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에 다가와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 최소한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중1 때는 다 놀았다. 괜찮아요. 그러면 중2 때부터는 아주 집중해서 시간을 잘 써서 공부할 수 있다면 2학년 때 시작해도 서울대, 연고대, 상위 10개 대학, 아주 좋은 대학을 가는데 영어 실력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속도감 있게 공부해야 되고 정말 지치지 않고 아주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중1 올라갈 때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여유 있게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중3 때까지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중3 때 시작해도 되냐? 되죠. 대신에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습도 철저히 해야 되고 다른 학생들은 이미 반복해온 걸 한두 번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복습을 많이 해주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다만 늦어질수록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2년 정도는 공부할 시간을 보내야 레벨이 높고 내신에 있어서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에 대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뭐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